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월드뱅크, 국제기구죠. 월드뱅크도 이제 블록체인 안에서 본드아이라는, 본드는 여러분 뭐죠? 본드 채권이죠. 그러니까 금융상품, 유가증권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채권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죠? 그 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본인들 자금 조달이 필요할 때 채권이라는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죠. 그럼 채권을 산 채권자들은 이 채권에 적혀 있는 날짜, 만기 날짜와 그 액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이자 같은 게 있겠죠. 그날까지 갚는다고 이제 약속한 거를 토대로 돈을 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게 되죠. 채무자가 그 채권 이행을 해야겠죠. 본드는 그겁니다. 그냥 영어로 본드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알고 싶으면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을, 금융상품을 이제 발행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슈어런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월드뱅크도 이제 블록체인, 얼마 전에 IMF랑 월드뱅크랑 무슨 그 교육용 블록체인 뭐 해갖고 시범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육용으로 썼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월드뱅크가 쓰겠다는 겁니다. 채권 발행 같은 거 할 때. 이거는 여러분들 XRP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런 채권 발행 같은 거 하는 거는 사실 파이낸스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금융 관련된 상품을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안에서 발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데 적합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XRP 레저는 아니고요. 뭐 코르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코르다 R3, 하이퍼레저, 패브릭, 또 뭐 있을까요? 유럽 쪽에는 위트레이드라고 유럽 은행들이 모여서 만든 조인트 벤처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역시도 이제 금융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산탄데르도 아마 여기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어쨌든 그런 플랫폼들이 제격이겠죠. 여기서 그러면 월드뱅크 뭐 지금 블록체인 안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파편화된 네트워크가 생길수록 뭐가 필요해진다고요? 이너오퍼빌리티, 상호 호환성이 필요해지죠. 다른 네트워크랑 통신할 방법이 필요한데 서로 분리된 네트워크는 초창기 인터넷처럼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다리를 놔줄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만약에 그 다리를 놔주는 역할에 XRP 그리고 ILP가 선택된다고 하면 그때는 리플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림이겠죠. 리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제로 깔고 간 게 이런 파편화된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난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같이 다리를 놔주고 그 사이를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ILP와 XRP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략, 전제를 깔고 이런 전략으로 갔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는 거는 리플사한테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포인트에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인게이트 캐나다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인데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감한 소식 나왔습니다. 혹시 감자바우님 계십니까? 감자바우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감자바우님 안 계시죠? 이 스텔라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오늘 스텔라 크게 사고 쳤어요. 어젠지 오늘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사고를 쳤습니다. 뭐냐면은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스텔라 네트워크 자체가 다운됐어요. 다운돼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TX는 트랜잭션을 줄여서 TX라고 쓰거든요. 트랜잭션, 그러니까 뭐 계정 간에 스텔라 루멘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스텔라 루멘, 그 스텔라 네트워크 안에 있는 게이트웨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스트롱홀드 이런 애들. 그러니까 스텔라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이슈잉한 거, 뭐 달러라든가 이런 것들 이슈잉한 거 역시도 다 마비가 됐었습니다. 이동을 못했죠. 왜 그러죠? 원인을 보면은 제가 스텔라 쪽은 따로 제가 직접 파헤치진 않기 때문에 기사 내용에 따른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사에 따르면은 밸리데이팅이 안 됐대요. 밸리데이팅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XRP 레저에도 밸리데이터들이 존재하고 그 친구들의 역할은 뭐죠? 트랜잭션이 발생하면 이게 정상적인 트랜잭션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줍니다. 그럼 검증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리플 노드라고 불리는 노드들이 레저에다가 기록을 하죠. 그 트랜잭션 맞는 거라고 판명해 준 것들을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스텔라도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스텔라 네트워크의 트랜잭션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주는 밸리데이터가 마탱이가 갔었어요. 그래서 무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완전 다운됐었는데요. 더 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이거를 아무도 눈치를 못 챘습니다. 2시간 동안 다운되는데. 그나마 눈치챈 게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밸리데이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눈치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굉장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혹여라도 사용자들이 이 다운된 시간에 스텔라 루멘을 옮기려고 했었으면은 그 트랜잭션 처리가 안 되고 계속 페일이 돼갖고 안 옮겨졌을 거거든요. 예. 물론 그걸 체감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없을 수도 있겠죠. 여기에는 막 몇천 명 있는 건 아니니까. 여기 없는 사람 중에 일반인 중에 이거를 분명히 이 다운이 일어난 시점에 체감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크게 뭐 신경을 안 썼나 봐요. 뭐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반 유저에서들도 있을 건데 아무튼 이거는 대단한 사고입니다. 밸리데이터가 정상 작동 안 했다는 거는 블록체인이 아예 그냥 무쓸모해졌다는 거와 동일해요. 그냥 컴퓨터를 내가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체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보기에 이제 PC를 써야 돼요. 근데 PC가 2시간 동안 꺼졌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유긴 한데 2시간 동안 꺼져 있는데 꺼져 있다고 하지 말고 PC가 멎었어요. 그 키보드 입력 아무것도 안 먹는 상황 아시죠? 여러분들 컴퓨터 프리징 되기도 하잖아요. 화면은 켜져 있는데 키보드도 안 먹어, 마우스도 안 먹어. 그게 거의 2시간이 일어났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직원들이.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스텔라 루멘이 유스 케이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스텔라 네트워크를 쓰는데 만약에 IBM의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많이 쓰이고 있었다. 난리 난 겁니다. 2시간 동안 마비가 됐어요. 은행이 업무를 못해요. 2시간 동안. 예. 대박 사고 친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고를 친 거예요. 지금.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거 사기판. 사실 이런 대형 사고 쳤으면은 거의 뭐 업계에서 아웃되는 게 정상인데 잘 거래가 되고 있죠. 심지어 스텔라 루멘 오늘 펌핑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역시 사기판. 그런 거 없죠. 블록체인 본연의 의미를 잃어서 대형 사고를 또 쳤는데 그냥 펌핑도 일어나고 거래도 돼요. 역시 사기판이죠. 예. 사실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서 암호화폐라는 것들이 많이 탄생했지만 실제 유스케이스로 쓰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가 많이 쓰이고 있었다. 근데 지금 2시간 다운됐다? 바로 끝장났을 겁니다. 은행들이 다 소송 걸었을 거야, IBM한테. 스텔라 재단하고. 너 미쳤냐? 이거 어떻게 믿고 쓰냐? 우리 피해 보상 해줘라. 너 이거 제품 쓰고 있었는데 이 고객들의 업무를 처리 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 예, 100% 소송 당했겠죠. 이건 진짜 대형 사고입니다. 진짜 사기판. 충격적이었어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블록체인이 갖는 의미 중에 하나가 분산된 노드이기 때문에 다운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다운을 없애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분산된 노드. 근데 다운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원인은 어디 있냐면은 밸리데이팅 할 때 중앙 직권화된 밸리데이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일본에 지금 XIP를 좋아하는 개발자 한 명 있어요. 미니 밸리데이트라는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분석한 거 여기 있다. 예. 이 시네플펀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이 사람 개발자인데 이 사람이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고 합니다. 예, 중앙 직권화되어 있대요. 스텔라 네트워크의 밸리데이터들은. 그래서 문제라고 합니다. 예, IBM 것도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 중앙 직권화된 노드가 마탱이가 가니까 다 같이 연쇄적으로 마탱이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다운이 일어났고요. 예, 재밌는 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자랑을 했죠. 뭐 특별한 건 아니고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리프사가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베스트 워크플레이스. 예, 일하기 좋은 직장 거기에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신났어요. 좀 자랑을 많이 했어요. 네, 회사 자랑이죠. 회사 복지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뭐 이런 측면에서 좋은 회사라고 평이
났고 이제 공인된 그런 언론에서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예. 어워즈에 올라간 거죠. 리프사 일하기 좋은 직장. 예. 자, 그 다음 소식은 여러분들 이 모니넷 인트라는 곳, 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제 기억 영국에 있는 그 금융기관이고요. 리프사의 그 고객이죠. 커스터머고.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블로그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다만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얼마나 리프사의 솔루션에 대한 그 기대와 믿음, 그리고 뭐라 해야 될까, 생각,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글이라서 좀 리트윗을 했거든요. 글이 좀 길긴 합니다. 이거 뭐 문장마다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한번 쭉 읽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블록체인 아닌 다른 기존의 레가시 금융기관들이 쓰는 방법에 의해 세틀먼트, 그러니까 페이먼트하고 세틀먼트 하면 비효율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앞으로 2023년이라고 얘기했나요? 이 친구들이? 2022년이네요. 2022년까지 지금의 그런 돈의 흐름, 돈이 옮겨지는 양이 2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3년 뒤쯤에는 오늘날의 2배까지도 이른다고 얘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출처는 안 남겨져 있긴 해요. 본인들 주장보다는 어느 거를 좀 인용한 것 같은데 출처는 안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바라보는데 방금 아까 말씀드린 1번과 2번을 결합해서 이 사람들이 내는 결론은 뭐냐면, 오늘날에 이 정도의 돈을 옮기는데도 비효율적이고 똑바로 하지도 못하는데 2022년에 오늘날에 2배 정도 되는 돈이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도대체 이 오늘날의 방식으로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거는 힘들다. 하지만 여기에는 솔루션이 있네, 답이 있네. 그것은 바로 리플사의 블록체인.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지금 리플사의 솔루션을 이용해서 다 효율적으로 우와우 할 거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블로그.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이 친구들이 리플사의 솔루션을 믿고 있고 그리고 기대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뭐 성과, 실적 같은 게 보고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머니넷 인트 이쪽에서 뭐 리플사 솔루션을 써서 얼마나 뭐 분기 또는 뭐 한 달 또는 연간 해갖고 얼마나 본인들의 성과, 뭐 영업이익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본인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본인들의 생각과 주장,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리트윗을 했고요. 이거 아까 스텔라 루멘 그 내용이고, 지금 보시면은요,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XIP를 사는, 그리고 XIP와 교환이 되는 이 페어들을 약간 이 비율로, 두께와 색으로 비율을 한 건데요. 이 유로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래요. 물론 전체적인 이 테더나 비트코인, 테더가 제일 두껍죠 지금, 그리고 달러, 엔화, 그리고 한국 원, 그리고 위안, 중국의,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턱없이 얇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띈다는 거죠, 그 증가세가. 유로화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재미난 사실은 테더가 제일 커요, XIP에 대해서 쌍이. 진짜 약간 이걸 보면서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놈의 비트파이넥스 테더 갖다가 장난질을 치면은 안 될 텐데 장난질을 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이 스캠인데 이거 빨리 아웃돼야 되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무서운 회사예요, 이 회사. 최근에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비트파이넥스 이사, 중국인 이사 말했다, 뭐 레오인가요? 무슨 토큰 하나 발행해갖고 그거 팔아서 본인들 부족한 자금 메꾼다고 했는데 이거 이미 했다고 합니다. ICO 했대요. 본인들 자금 부족하다고 토큰을 새로 만들어서 이거를 팔았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이거 진짜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이거는 금융위기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2009년,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잖아요. 이때는 뭐가 문제였죠? 모기지론 때문에 문제였죠. 주택 하나가 있으면 이게 1억짜리면은 미국에서 대출을 이 1억짜리 담보를 해갖고 여기서 대출해주고 또 대출해주고 막, 그리고
이 대출한 거 갖다가 산 거를 또 담보 잡으면 또 대출해주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출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하나둘씩 무너지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이게 채권을, 예, 채무자들이 채권을 이행을 못하게 되니까 연쇄적으로 다 금융권까지 그 여파가 미쳐갖고 도미노처럼 다 무너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놨는데 만약에 얘네가 고객들한테 돈을 지금 못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연쇄적으로 또 도미노처럼 무너지겠죠, 다. 예. 테더 갔다가 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또? XRP 이만큼 샀잖아요, 지금 요거. 산 건 또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이 고객들이 테더를 받아서 이거를 살 수 있는 근거는 비트파이낸스 이 테더를 발행한 재단이 이거의 가치를 보증해주니까 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요게 부실해지면, 그러니까 사실 뭐 3층짜리 집이 있으면 1층이 날아간 거나 다름없죠. 1층이 꽝 하고 날아간 거죠. 그럼 이 건물은 그대로 주저앉아서 다 무너지겠죠. 네,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빨리 비트파이낸스를 퇴출시키던지 아니면 빨리 본인들의 그 보증금을 100%로 채우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진짜 저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이 비트파이낸스 스캠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어쨌든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지만 테더가 보이는 김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로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전체 관점에서 보면 제일 작은 페어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고 있다.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루의 이 왕이라는 CEO가 리프사 임직원들이랑 사진을 찍었네요. 여기죠. 왕이죠. 저 순간 실수할 뻔했어. 이 사진 찍은 거 에미 요시카와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얼굴이 제일 크네. 이거 합성 아닌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크게 나왔지? 실제로 제일 큰 건가? 참고로 이 사람이 바로 엑스라피드 매니저입니다. 이 사람이 워렌 폴 앤더슨 엑스라피드 매니저고요. 이 여자도 어디서 봤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아마 그리고 나머지는 리프사 직원 맞을 겁니다. 에미 요시카는 SBI 리프라시아 직원이죠. 비트루 CEO. 기분 되게 좋나봐요. 리프사 직원들이랑 저렇게 사진 찍어갖고. 그리고 그 다음 소식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국어예요. 삼성의 공식 기사고 아마 다른 언론 매체로도 이제 삼성의 그런 블록체인 관련된 생각을 기사로 이제 보도자를 뿌린 게 보도됐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번쯤 읽어보세요. 삼성 본인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링크를 유튜브에다가 남길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삼성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오늘 해갖고 이제 일본의 그런 버추얼 커런시 가상화폐 관련된 법에 관련된 기사가 떴거든요. 이 지금 보시는 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이 기사요. 이미 일본 법이 정비가 끝났다고 합니다. 정비가 끝났고 XRP 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버처 커런시로 정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테니토시라고 일본에 저처럼 하는 분이 있어요. 하는 분인지 아저씨인지 아니면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나이를 모르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람도 약간 팩트 위주라 실제로 이 기사대로 거기도 정말 정의가 돼 있냐. 그래서 답변이 왔는데 XRP가 어디 있어요? 여기 답이 있죠. yes라고 하죠. 이 FSA는 금융감독청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뭐 금융위원회 그렇게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면 되는데 정리가 돼 있대요. 시큐리티가 아니고 크립토 에셋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좀 약간 잘못됐죠. 버추얼 커런시가 아니라 크립토 에셋으로 정의가 돼 있대요. 크립토 에셋으로 정의돼 있고 시큐리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로 더 질문한 거는 SBI VC가 7월에 바로 오픈을 하겠다고 얘기한 걸 미뤄봐서 뭔가 정황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SBI 그룹이 혹시 일본법 정리되는 거 관련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정황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 SBI VC 7월에 오픈 예정인데 거기에 조건이 이렇게 써있죠. 일본 크립토 에셋 법과 그리고 규제, 레귤레이션이 정리되는 즉시 7월에 오픈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혀있기 때문에 뭔가 아는 듯한 그런 정황이 보여서 이제 그거 관련돼서 아는 게 있는지 질문했는데 그거는 모르겠다고 하네요.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7월까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딜라틴이 캐나다의 다른 서밋에 참여를 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서밋 아니구나. 그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밋이네요. 그 사람이네요.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페이먼트 캐나다, 그 캐나다 중앙은행 관련된 스웰에 참석했던 그 사람 같아요. 전에 말씀드린 아마 어제쯤 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거죠. CLS 이 결제 외환 동시 결제 은행에서 일하는 그 여자분, 이 4명 나와갖고 캐나다 중앙은행 사람이고 이 사람 같이 뭔가 했는데 이 영상은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영상이 확인돼서 그 안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막바지에 그 CKJ가 스마트폰으로 생중계 했었잖아요. 데이비드 슈왈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어제 저는 세션 갖기 전에 사전에 인터뷰를 자유롭게 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제 했대요. 이미 본인 세션 그 언더 더 후드인가 그거를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이제 Q&A를 했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 아저씨, 외국의 이 약간 힙합 할 것 같은 인상 쓰고 있는 이 아저씨,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이 양반. 그래서 CKJ 인터뷰, 사실 CKJ 인터뷰가 아니죠. 그냥 거기 있었을 뿐이죠.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다 했는데 그 내용에 그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작년 9월 중순쯤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디스코드라는 커뮤니티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필리핀과 멕시코 다음에는 브라질이 추가될 거다. 엑스라피드 구간으로. 어제 인터뷰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대요. shortly release. 이거는 여러분들 무슨 의미냐면은 번역기 돌리면 곧이라고 아마 번역을 해줄 것 같아요. 곧 출시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한 가지 비교해 드릴 게 있습니다. 순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말로 보통 곧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많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외국 사람들 그 얘기잖아요. 언제 그거 해주실 거예요? 이런 질문 나가면 그에 대한 답변으로 순, 베리 순 뭐 이렇게 답변할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보신 것처럼 쇼니 릴리즈 라고 답변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순은 약간 불투명한 미래를 얘기하고요. 이 쇼니 이거는 진짜 곧입니다. 진짜 곧. 이 의미에 가까워요. 진짜 곧. 물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라 중간에 자기 주관을 섞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데이비드 슈왈츠가 이 단어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진짜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외국에서는 이 단어 자체를 순이랑 다르게 써요. 그래서 진짜 곧 조만간 추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추가될 걸로 보이고요. 조만간 엑스라피드 구간으로. 일본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일본 진짜 나중인가? 올해도 안 되나 설마? 일본 언급이 없네요. 참. 그 리플 본사가 개입을 안 하는 쪽이라 그런가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아시아는 SBI 리플아시아 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동아시아에 속하기 때문에 리플 본사가 그쪽은 신경을 안 쓰는 건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브라질이 곧 추가된다는 거. 그리고 이 폴리사인에 관련된 질문은 CKJ가 했답니다. CKJ가 했던 질문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이 폴리사인에 대해 얘기해달라. 근데 데이비드 슈왈츠가 NDA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얘기 없다. 폴리사인에 대해서. 다만 이제 폴리사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해줄 수 없지만 데이비드 슈왈츠가 얘기한 거는 이 커스터디 서비스 솔루션이 폴리사인에 대단히 관심이 많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식은 이쯤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정리했고요. 오늘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분만 쉬었다가 저도 물 좀 마시고요. 그 다음에 Q&A 때 자유롭게 이런저런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가격 얘기를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든 좋습니다. 함께 여러 가지 의견들 한번 나눠보시죠. 일단